우리 예.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 예.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는데, 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의원님과 제가 오랜 구원이 좀 있습니다. 예, 원수, 외나무다리. 다른 이야기 하기 전에, 그동안 제가 미웠다, 안 미웠다? 단답형으로? 아니 당연히 미웠죠. 예, 미웠다. 예. 네. 그 미웠던 얘기는 다음 기회에 따로 하기로 하고, 예, 오늘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이야기만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외나무다리 시그널 마음에 드십니까? 제가 막 웃긴 했는데요. 가만히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는데 그건 제가 다 생각나지 잊어버렸는데 잊어버렸는데 사실은 예, 예. 잊어버리실 리가 있나요? 잘못하신 줄 아시는군요. 글쎄요. 자, 오늘은 손님 오셨으니까, 예. 그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현재 당내 경선 구도가 친홍, 친박, 중립 이렇게 3파전이 맞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후보들이 속속 출마 선언을 하고요. 오늘은 그 중립 후보 단일화를 위한 토론회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하고 오늘 내일 이틀 여론조사를 해서 내일 단일 후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중립 후보라면 이주영, 조경태, 한선교 의원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예, 세 분. 근데 예. 그 단일화를 의원님이 주선 혹은 제안하신 거라면서요? 그렇게 언론에 보도됐던데.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는 처음부터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개파 대리전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제 이 당이 안 그래도 힘이 없는데 정말 진정으로 통합이 되어야지 문재인 정부의 힘이 없긴 없습니까? 예, 느끼십니까? 어제도 저희 사실은 좀 이제는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저희를 사실은. 그리고 사실은 어제는요, 신종 날치기입니다. 국회의장이 어제 예산안을, 예. 처리를 사실 이제 저희가 의총하는 사이에 국회를 열어서 표결에 붙였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저께 그 원내대표 3명이 합의한 것은요, 잠정 합의안입니다. 반드시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것은 의총에서 추인을 받아야지 제대로 효력을 발생하는 건데요. 저희 의총에서 추인받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세균 의장께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이런 시간도 주지 않고. 열몇 시간 드리지 않나요? 아니, 다시 한번 불러서 정세균 원내대표가 그런 걸 이렇게 주선한 다음에 표결에 붙였어야 되는데, 예정된 시간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표결에 붙인 것은 정말 국회의장으로서 이것은 우리 정세균 의장님 제가 좋아하거든요. 의회주의자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어제는 굉장히 실망스러웠고요. 이런 식으로 국회 운영을 하면 결국은 116명 있는 그러니까 거대가 아니라 일당, 제1야당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고 이것은 협치? 이거에 전혀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화가 나신 것 같고 협치는 거꾸로 이제 자유한국당도 안 하고 있는 걸로 좀. 예. 찬성해 주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또. 찬성해 드리는 것도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가 찬성 안 하면 법안 통과됩니까? 그러니까 찬성을 특별히 해 주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네요, 제가. 예. 번번이 저희의 의견을 전혀 안 들어주는 또 여당도 문제이겠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의회는 가장 중요한 게 합의인데 너무 이 국민의당과 이번에도 결국 야합했다고 우리가 다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평가는 아닌 것 같고요. 국민의당이요. SOC 예산 챙겨갔죠. 그리고 이 카톡 문자도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사실은 이제 국민의당만 어떻게 이렇게 돌려서 과반만 넘자 이렇게 가니까 사실은 일야당의 이야기는 무시되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는 과연 의회가 의회로서 작동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또 제가 할 말도 있긴 한데 오늘은 사실 그 얘기 때문에 오신 게 아니어서
그 얘기 듣기만 하고요. 예, 예. 친홍 후보는 그러면 다시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서 김성태 의원이 맞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홍준표 네. 대표께서 이제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친박은 홍문종, 유정 의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친박 의원도 단일화 한다는 얘기가 있죠? 뭐 두 분도 단일화 노력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인은 왜 안 나가셨어요? 나온다는 얘기가 한참 있다가. 예, 아니 중립 후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본인이 중립을 단일 후보가 되면 되잖아요, 거기서. 거기서 저까지 하겠다고 나서서는 단일화가 되지 않겠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제가 빠져야지 단일화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왜요? 제가 좀 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본인으로 단일화 될 텐데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단일화 제안을 받지 않을 것 같아서 본인을 희생하신 거예요? 예. 아니, 저는 사실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너무 복잡한 부분을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단일 후보 지금 룰도 우리가 결국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국민들께 물어보는 여론조사 형태를 책임당원을 취하기로 했거든요. 예. 원래는 책임당원을 하려고 했는데 일반 여론조사로 바꿨어요? 예. 왜냐하면 책임당원 명부를 당에서 줄 수 없다 해서 일반 여론조사를 바꿨는데요. 이제 그런 예가 없답니다. 당 내에서도 무시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중립 후보들이. 그래서 저희가 야당의 길을 제대로 걸으려고 중립 후보가 당선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판세는 어때요? 그러니까 친홍, 그리고 친박, 그리고 중립, 친홍도 친박도 아니다고 하는 중립. 이 전체적 표심의 향배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중립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리저리 나중에 센 쪽으로 붙기 때문에 남기 어렵다 이런 걱정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계파 갈등 때문에 사실 이 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작년 총선 때부터 시작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계파 갈등이 굉장히 염증을 내는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립이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흐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확대될 거라는 건 아직 그러면 1위는 친홍 후보인 김성태 의원이 가장 유력한 상황입니까? 판세는? 그러니까 지금 저 제일 불량 유권자가 국회의원이라는 거 아시죠? 네. 예,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저 원내대표 선거를 하고 나면 모든 후보들이 다 본인 다 찍는다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각 후보자들이 나와서 계산한 표를 계산하면 국회의원 총수를 넘어가요, 항상. 예. 국회의원 총수 곱하기 후보자 수. 예,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친박 후보와 이 친홍 후보는 지금 그 아주 핵심 계파로 묶여 있는 몇 명 이게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100으로 나눴으면 친홍은 몇 쯤 됩니까? 현재 저는 판세를. 한 35에서 40은 친홍으로 그러니까 친홍으로 묶을 수 있다고 묶을 수 봅니다. 있다. 예. 그리고 친박은? 친박도 30표 내외 정도를 지금까지 남아 그럼 둘이 있는 합치면 70인데요. 예. 그럼 중립이 30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116표입니다, 저희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숫자로 퍼센티지가 아니라 숫자로. 그런데 네. 저희가 과반을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지 못하면 2차 투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투표를 노리시는 거군요, 지금. 결국은 1차 투표에 1위를 못 하더라도 2차 투표에서 1위가 되면 당선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성태 의원이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기지 못한 1위를 하고 그리고 2, 3위를 친박과 중립 후보가 했어요. 그러면 친박과 중립 후보가 단일화를 합니까 또? 단일화를 단일화할 하는 것이 필요가 없죠. 아니라 지금 2위가 돼.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립에 있으면 어느 쪽이 1등을 하든 저희가 2등만 해도 떨어진 쪽이 저희를 찍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예. 거꾸로 예를 들어 친박이 2위를 했어요. 그러면 중립은 친박을 밉니까? 친홍을 밉니까? 그랬을 때는 중립은 나눠진다고 봅니다. 각각 나라 개인사정상 나눌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면 2위가 결국은 못 편해요? 홍준표 사당화가 더 문제냐, 친박의 부활이 더 문제냐에 대해서 어느 쪽이 더 고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 친박의 부활도 굉장히 문제인데, 사실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어제 홍준표 당대표께서도 소멸되는 과정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지금의 권력인 홍준표 대표의 사당화 이 부분에 대해 더 큰 문제 아닌가 이렇게 친박은 생각합니다. 어차피 소멸되어 가는 과정인데 친홍이 더 문제다. 근데 네. 홍준표 대표가 왜 이렇게 문제죠?
왜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장점도 있으시지만 예. 사실은 외연 확대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준표 대표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김성태 후보 개인 자질의 문제입니까? 저는 홍준표 대표의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김성태 후보의 개인 자질은 문제가 없나요? 뭐 그 부분은 각자 의원들마다 성향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생각이 보시기에는요? 저희가 이제 원내대표가 어제 보면 저희가 전략과 전술에서 다 실패했다. 치밀함에서 부족했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어제 있습니다. 예산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과정에서. 결국은 원내대표가 샤우팅만 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새님처럼 앉아서 계산만 해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캐릭터를, 그러니까 정말 치밀함과 또 돌파력과 이러한 것을 다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 어느 한 분, 둘 다 가진 사람이 없다. 문제가 되는 사람이 없다고도 볼 수 있고 모두들 또 미흡하다고 볼 수 있는 김성태 부분도 의원은 있다고 어느 쪽이 생각합니다. 부족합니까? 뭐 김성태 의원하고 친하다고 자꾸 물어보시면 아니, 저희가 제가 자주 이제 나오니까. 김성태 의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다른 후보들이 또 화를 낼 수도 있고. 좋은 점 빼고 예. 나쁜 점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나쁜 것만 기사되잖아요. 김성태 의원은 좋지 않습니까? 친 후보가 타격을 입는 건 좋지 않습니까? 뭐 이 정도 하죠. 중립 아니, 문제가 있긴 있군요. 보시기에. 아니 뭐 김성태 의원은 이제 뭐 이 돌파력은 있으나 있다. 머리가 없다? 샤우팅은 강하시죠. 네. 샤우팅만 강한, 그쪽이 너무 강하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꼭 말씀을 이렇게 만드시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중립 후보는 나눠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친박 후보가 2등이 돼서 그렇게- 친박과 친홍이 붙었을 때는. 그렇다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중립 후보의 1차 목표는 2위를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2위를 하면 친박이 친홍을 찍을 수는 없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네. 그럼 당선 가능하다. 이런 예. 로드맵이네요. 네,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결국 대표로 가는 게 뚫릴 수도 있는데 본인은 왜 굳이 안 하셨어요? 제가 한다 그러면 룰이 합의가 잘 안 될 겁니다. 아까 본인이 너무 말씀드린 강력한 것처럼. 후보라서? 그러니까 이 뭐 다른 면에서 강력한 게 아니라 제가 늘 이제 뭐 여론조사 같은 거 하면 제가 그래도 잘 나오는 편이니까 왜 웃으십니까? 예, 제가 10년 전에 직접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때는 네. 친했어요. 그때는 이렇게까지 뻔뻔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의원실에서 때 인터뷰할 땐 잘해주시던데 인터뷰 내용은 뭐 별로 그때도 우호적이지 않으시던데 뭐 그 정도는 기사로 나온 거는 우호적인 게였습니다. 그 정도. 알겠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서울시장 선거 때. 자, 그 얘기 나중에 하고요. 홍준표 대표의 사당화가 문제다. 이런 주장도 하셨는데, 네, 사당화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요. 뭐가 사당화죠? 사당화라는 것, 대표라는 거는 당원 단계에 따라서 당원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데 당원 단계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제만 해도, 어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새로 원내대표 선출되게 되면 원내 사안도 내가 관여하겠다. 근데 저희는 분명히 투톱 시스템이거든요. 대표는 당을 대표하는, 그래서 당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하는 거고, 원내 사안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가 최고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든지 본인이 다 하시겠다 그러세요. 원내대표도 자신이 오달 내리겠다. 말하자면. 그다음 그동안 모든 발언이 그렇잖아요. 광역단체장도 그렇죠.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 된다. 뭐 이 사람은 공천 안 줄 거다. 뭐 부산시장에 대해서 서병수 그렇게 부산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안 된다고 얘기했죠. 얘기했고. 근데 사실은 광역단체장도요. 저희가 분명히 광역단체장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선출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경선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약 지역에 한해서 우리가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것도 당원 단계에 있는 것에 막 반하는 이야기를 툭툭 하세요. 서병수 부산시장을 취약한 지자체장으로 파악하신 거 아닐까요? 아니, 취약 지역이라는 것은 저희 당이 취약한 지역. 그래서 이제 후보가 아니라. 호남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만 전략 공천을 할 수 있고 원칙이 경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경선하고 똑같이 정말 왕왕 그런 예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자체장들에 대해서 그냥 개인 의견을 밝힌 거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뒤에서 작업하는 것보다 낫지 않나요? 아니, 안 된다. 네. 안 된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맞지 않는 거죠.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 줄 수 있어. 안 주겠어. 아, 공천 안 준다? 안 준다. 이런 아니, 식으로 공천권을 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거. 그다음에 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당원 당규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너무 많이 또 있습니다.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 더 얘기할까요? 사실은 뭐 이거는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 출당 문제인데요. 네. 저는 사실은 출당을 하는 절차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그 절차가 틀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은 당원 당규에 따르면 네. 반드시 최고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최고의 의결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최고의 의결이 필요 없다고 본인이 막 주장을 하셨거든요. 유불리에 따라서 본인이 당원 당규에 정해진 걸 그냥 건너뛰거나 한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실패한 것, 또 우리가 지금 사실은 국민의 지지로부터 멀어진 것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의 어떤 국정농단의 핵심이 법치주의에 위배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이렇게 당원 당규를 무시하는 대표의 이런 월권적 행위가 결국 사당화를 우리 예. 지난번 예전 서울시장 선거 때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의원님과 제가 오랜 구원이 좀 있습니다. 원수 외나무다리. 다른 이야기 하기 전에 그동안 제가 미웠다 안 미웠다? 단답형으로? 아니 당연히 미웠죠. 네, 미웠다. 네. 그 미웠던 얘기는 다음 기회에 따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이야기만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외나무다리 시그널 마음에 드십니까? 제가 막 웃긴 했는데요.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는데 그건 제가 다 잊어버렸는데 사실은. 잊어버리셨을 리가 있나요? 잘못하신 줄 아시는군요. 글쎄요. 자, 오늘은 손님 오셨으니까 그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현재 당내 경선 구도가 친홍, 친박, 중립 이렇게 3파전이 맞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뭐 후보들이 속속 출마 선언을 하고요. 오늘은 그 중립 후보 단일화를 위한 토론회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하고 오늘 내일 이틀 여론조사를 해서 내일 단일 후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중립 후보라면 이주영, 조경태, 한선교 의원 이렇게 그렇습니다. 세 분. 근데 그 단일화를 의원님이 주선 혹은 제안하신 거라면서요? 그렇게 언론에 보도됐던데.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는 처음부터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개파 대리전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제 이 당이 안 그래도 힘이 없는데 정말 진정으로 통합이 되어야지 문재인 정부의 힘이 없긴 없습니까? 느끼십니까? 어제도 저희 사실은 좀 이제는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 사실은. 그리고 사실은 어제는요, 신종 날치기입니다. 국회의장이 어제 예산안을, 처리를 사실 이제 저희가 의총하는 사이에 국회를 열어서 표결에 붙였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저께 그 원내대표 3명이 합의한 것은요, 잠정 합의안입니다. 반드시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것은 의총에서 추인을 받아야지 이 제대로 효력을 발생하는 건데요. 저희 의총에서 추인받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세균 의장께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이런 시간도 주지 않고. 열몇 시간 드리지 않나요? 아니, 다시 한번 불러서 정세균 원내대표가 그런 걸 이렇게 주선한 다음에 표결에 붙였어야 되는데, 예정된 시간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표결에 붙인 것은 정말 국회의장으로서 이것은 우리 정세균 의장님 제가 좋아하거든요. 의회주의자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어제는 굉장히 실망스러웠고요. 이런 식으로 국회 운영을 하면 결국은 116명 있는 그러니까 거대가 아니라 일당, 제1야당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고 이것은 협치? 이거에 전혀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화가 나신 것 같고 협치는 거꾸로 이제 자유한국당도 안 하고 있는 걸로 좀. 찬성해 주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또. 찬성해 드리는 것도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가 찬성 안 하면 법안 통과됩니까? 그러니까 찬성을 특별히 해 주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뭐 그 얘기- 번번이 저희의 의견을 전혀 안 들어주는 또 여당도 문제이겠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의회는 가장 중요한 게 합의인데 너무 이 국민의당과 이번에도 결국 야합했다고 우리가 다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평가는 아닌 것 같고요. 국민의당이요 SOC 예산 챙겨갔죠. 그리고 뭐 이 카톡 문자도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사실은 이제 국민의당만 어떻게 이렇게 돌려서 과반만 넘자 이렇게 가니까 사실은 일야당의 이야기는 무시되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는 과연 뭐 의회가 의회로서 작동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또 제가 할 말도 있긴 한데 오늘은 사실 그 얘기 때문에 오신 게 아니어서 그 얘기 듣기만 하고요. 예. 친홍 후보는 그러면 다시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서 김성태 의원이 맞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홍준표 네. 대표께서 이제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친박은 홍문종, 유정 의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친박 의원도 단일화한다는 얘기가 있죠? 뭐 두 분도 단일화 노력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본인은 왜 안 나가셨어요? 나온다는 얘기가 한참 있다가. 예, 아니 중립 후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본인이 중립을 단일 후보가 되면 되잖아요, 거기서. 거기서 저까지 하겠다고 나서서는 단일화가 되지 않겠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제가 빠져야지 단일화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좀 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으로 단일화 될 텐데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단일화 제안을 받지 않을 것 같아서 본인을 희생하신 거예요? 예. 아니 저는 사실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너무 복잡한 부분을 빨리 교통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단일 후보 지금 룰도 우리가 결국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국민들께 물어보는 여론조사 형태를 책임당원에 취하기로 했거든요. 예. 원래는 책임당원을 하려고 했는데 일반 여론조사로 바꿨어요? 예. 왜냐하면 책임당원 명부를 당에서 줄 수 없다 해서 일반 여론조사를 바꿨는데요. 이제 그런 예가 없답니다. 당 내에서도 무시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중립 후보들이. 그래서 저희가 야당의 길을 제대로 걸으려고 중립 후보가 당선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판세는 어때요? 그러니까 친홍 그리고 친박 그리고 중립 친홍도 친박도 아니다고 하는 중립 이 전체적 표심의 향배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중립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리저리 나중에 센 쪽으로 붙기 때문에 남기 어렵다 이런 걱정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계파 갈등 때문에 사실 이 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뭐 작년 총선 때부터 시작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계파 갈등이 굉장히 염증을 내는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립이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흐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확대될 거라는 건 아직 그러면 1위는 친홍보인 김성태 의원이 가장 유력한 상황입니까? 판세는? 그러니까 지금 저 제일 불량 유권자가 국회의원이라는 거 아시죠? 예.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저 원내대표 선거를 하고 나면 모든 후보들이 다 본인 다 찍는다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각 후보자들이 나와서 계산한 표를 계산하면 국회의원 총수를 넘어가요, 항상. 예. 국회의원 총수 곱하기 후보자 수. 예,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친박 후보와 이 친홍 후보는 지금 아주 핵심 계파로 묶여 있는 몇 명 이게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100으로 나눴으면 친홍은 몇 쯤 됩니까? 현재 저는 판세를. 한 35에서 40은 친홍으로 그러니까 친홍으로 묶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친박은? 친박도 30표 내외 정도를 지금까지 남아 그럼 있는 둘이 합치면 70인데요. 예. 그럼 중립이 30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116표입니다, 저희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숫자로 퍼센티지가 아니라 숫자로. 그런데 저희가 과반을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지 못하면 2차 투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투표를 노리시는 거군요, 지금. 결국은 1차 투표에 1위를 못 하더라도 2차 투표에서 1위가 되면 당선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성태 의원이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기지 못한 1위를 하고 그리고 2, 3위를 친박과 중립 후보가 했어요. 그러면 친박과 중립 후보가 단일화를 합니까 또? 단일화를 단일화할 하는 필요가 것이 없죠. 아니라 지금 2위가 돼.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립에 있으면 어느 쪽이 1등을 하든 저희가 2등만 해도 떨어진 쪽이 저희를 찍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예.
거꾸로 예를 들어 친박이 2위를 했어요. 그러면 중립은 친박을 밉니까? 친홍을 밉니까? 그랬을 때는 중립은 나눠진다고 봅니다. 각각 나라 개인자 잠사 나눌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면 2위가 결국은 목표네요. 홍준표 사당화가 더 문제냐, 친박의 부활이 더 문제냐에 대해서 어느 쪽이 더 고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 친박의 부활도 굉장히 문제인데, 뭐 사실 뭐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어제 홍준표 당대표께서도 소멸되는 과정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지금의 권력인 홍준표 대표의 사당화 이 부분에 대해 더 큰 문제 아닌가 이렇게 친박은 생각합니다. 어차피 소멸되어 가는 과정인데 친홍이 더 문제다. 근데 네. 홍준표 대표가 왜 이렇게 문제죠? 왜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장점도 있으시지만 예. 사실은 외연 확대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준표 대표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김성태 후보 개인 자질의 문제입니까? 저는 홍준표 대표의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김성태 후보의 개인 자질은 문제가 없나요? 뭐 그 부분은 각자 의원들마다 성향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생각이 보시기에는요? 저희가 이제 원내대표가 어제 보면 저희가 전략과 전술에서 다 실패했다. 치밀함에서 부족했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어제 있습니다. 예산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결국은 원내대표가 샤우팅만 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새님처럼 앉아서 계산만 해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캐릭터를, 그러니까 정말 치밀함과 또 돌파력과 이러한 것을 다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 어느 한 분, 둘 다 가진 사람이 없다. 문제가 되는 사람이 없다고도 볼 수 있고 모두들 또 미흡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도 김성태 의원은 있다고 어느 쪽이 생각합니다. 부족합니까? 뭐 김성태 의원하고 친하다고 자꾸 물어보시면 아니, 저희 제가 자주 이제 나오니까. 김성태 의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다른 후보들이 또 화를 낼 수도 있고. 좋은 점 빼고 예. 나쁜 점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아니 그러면 이제 나쁜 것만 기사되잖아요. 김성태 의원은 좋잖습니까? 친홍 후보가 타격을 입는 건 좋지 않습니까? 뭐 이 정도 하죠. 중립 근데 문제가 있긴 있군요. 보시기에. 아니 뭐 김성태 의원은 이제 뭐 이 돌파력은 있으나 있다. 머리가 없다. 샤우팅은 강하시죠. 네. 샤우팅만 강한 그쪽이 너무 강하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꼭 말씀을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립 후보는 나눠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친박 후보가 2등이 돼서 그렇게- 친박과 친홍이 붙었을 때는. 그럴 예, 경우에. 예. 그러니까 지금 중립 후보의 1차 목표는 2위를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2위를 하면 친박이 친홍을 찍을 수는 없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네. 그럼 당선 가능하다. 이런 예. 로드맵이네요. 네,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결국 대표로 가는 게 뚫릴 수도 있는데 본인은 왜 굳이 안 하셨어요? 제가 한다 그러면 룰이 합의가 잘 안 될 겁니다. 아까 본인이 너무 말씀드린 강력한 것처럼. 후보라서? 그러니까 이 뭐 다른 면에서 강력한 게 아니라 제가 늘 이제 뭐 여론조사 같은 거 하면 제가 그래도 잘 나오는 편이니까 왜 웃으십니까? 예, 제가 10년 전에 직접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때는 네. 친했어요. 그때는 이렇게까지 뻔뻔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의원실에 있을 때 인터뷰할 땐 잘해주시던데 인터뷰 내용은 뭐 별로 그때도 우호적이지 않으시던데 뭐 그 정도는 기사로 나온 거는 우호적인 것입니다. 그 정도. 알겠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서울시장 선거 때. 자, 그 얘기 나중에 하고요. 홍준표 대표의 사당화가 문제다. 이런 주장도 하셨는데 뭐 네, 사당화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요. 뭐가 사당화죠? 사당화라는 것, 대표라는 거는 당원 단계에 따라서 당원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데 당원 단계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제만 해도, 어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새로 원내대표 선출되게 되면 원내 사안도 내가 관여하겠다. 근데 저희는 분명히 투톱 시스템이거든요. 대표는 당을 대표하는, 그래서 당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하는 거고, 원내 사안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가 최고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든지 본인이 다 하시겠다 그러세요. 원내대표도 자신이 오달 내리겠다. 말하자면. 그다음 그동안 모든 발언이 그렇잖아요. 광역단체장도 들어서,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 된다. 뭐 이 사람은 공천 안 줄 거다. 뭐 부산시장에 대해서 서병수 그렇게 부산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안 된다고 얘기했죠.
분도 있고. 근데 사실은 광역단체장도요. 저희가 분명히 광역단체장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선출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경선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약 지역에 한해서 예. 우리가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것도 당원 단계에 있는 것에 막 반하는 이야기를 툭툭 하세요. 서병수 부산시장을 취약한 지자체장으로 파악하신 거 아닐까요? 아니요, 취약 지역이라는 것은 저희 당이 취약한 지역. 그래서 아하, 이제 후보가 아니라? 예, 호남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만 전략 공천을 할 수 있고 원칙이 경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경선하고 똑같이 정말 왕왕 그런 예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자체장들에 대해서 그냥 개인 의견을 밝힌 거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뒤에서 작업하는 것보다 낫지 않나요? 아니 안 된다, 네. 안 된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맞지 않는 거죠.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 줄 수 있어. 안 주겠어. 아, 공천 안 준다? 안 준다. 이런 아니, 식으로 공천권을 공천권을 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거. 그다음에 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당원 당규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너무 많이 또 있습니다.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 더 얘기할까요? 사실은 뭐 이거는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 출당 문제인데요. 네. 저는 사실은 출당을 하는 절차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그 절차가 틀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은 당원 당규에 따르면 네. 반드시 최고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최고의 의결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최고의 의결이 필요 없다고 본인이 막 주장을 하셨거든요. 유불리에 따라서 본인이 당원 당규에 정해진 걸 그냥 건너뛰거나 한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실패한 것, 또 우리가 지금 사실은 국민의 지지로부터 멀어진 것은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국정농단의 핵심이 법치주의에 위배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이렇게 당원 당규를 무시하는 대표의 이런 월권적 행위가 결국 사당화를 초래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다고 하는 중립. 이 전체적 표심의 향배는 어떻습니까? 뭐 오늘. 사실 이제 중립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리저리 나중에 센 쪽으로 붙기 때문에 남기 어렵다 이런 걱정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계파 갈등 때문에 사실 이 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뭐 작년 총선 때부터 시작된 거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그래서 계파 갈등이 굉장히 염증을 내는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립이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흐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확대될 있습니다. 거라는 건 아직 그러면 1위는 친홍 후보인 김성태 의원이 가장 유력한 상황입니까? 판세는? 그러니까 지금 저 제일 불량 유권자가 국회의원이라는 거 아시죠? 네. 예,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저 원내대표 선거를 하고 나면 모든 후보들이 예. 다 본인 다 찍는다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각 후보자들이 나와서 계산한 표를 계산하면 국회의원 총수를 넘어가요, 항상. 예. 국회의원 총수 곱하기 후보자 수. 예,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친박 후보와 이 친홍 후보는 지금 아주 핵심 계파로 묶여있는 몇 명, 이게 숫자가 나오지 그럼 않습니까? 100으로 나눴으면 친홍은 몇 쯤 됩니까? 현재 저는 판세를. 한 35에서 40은 친홍으로 그러니까 친홍으로 묶을 수 있다고 묶을 수 봅니다. 있다. 예. 그리고, 친박은? 친박도 30표 내외 정도를 지금까지 그럼 남아있는. 둘이 합치면 70인데요. 예. 그럼 중립이 30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116표입니다, 저희가. 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숫자로, 퍼센티지가 아니라 숫자로. 예. 그런데 네. 저희가, 과반을 넘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지 못하면 2차 투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투표를 노리시는 거군요, 지금. 결국은, 1차 투표에 1위를 못 하더라도 2차 투표에서, 1위가 되면 당선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성태 의원이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기지 못한 1위를 하고 그리고 2, 3위를 친박과 중립 후보가 했어요. 그러면 친박과 중립 후보가 단일화를 합니까 또? 단일화를 단일할 하는 것이 필요가 없죠. 아니라 지금 2위가 돼. 예,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립에 있으면 예. 어느 쪽이 1등을 하든 네. 저희가 2등만 해도 떨어진 쪽이 저희를 찍게 되어 있는 거죠. 아,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예. 거꾸로 예를 들어 친박이 2위를 했어요. 그러면 중립은 친박을 밉니까? 친홍을 밉니까? 그랬을 때는 중립은 나눠진다고 봅니다. 각각 나라 개인자들이 나눌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면 2위가 결국은 목표네요. 홍준표 사당화가 더 문제냐, 친박의 부활이 더 문제냐에 대해서 어느 쪽이 더 고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 친박의 부활도 굉장히 문제인데, 사실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어제 홍준표 당대표께서도 소멸되는 과정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지금의 권력인 홍준표 대표의 사당화 이 부분에 대해 더 큰 문제 아닌가 이렇게 친박은 생각합니다. 어차피 소멸되고 하는 과정인데 친홍이 더 문제다. 근데 네. 홍준표 대표가 왜 이렇게 문제죠? 톱 시스템이거든요. 대표는 당을 대표하는 그래서 당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하는 거고 원내 사안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가 최고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든지 본인이 다 하시겠다 그러세요. 원내대표도 자신이 오달 내리겠다 말하자면. 그다음 그동안 모든 발언이 그렇잖아요. 광역단체장도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 된다. 이 사람은 공천 안 줄 거다. 부산시장에 대해서. 서병수 부산시장에 대해서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근데 사실은 광역단체장도요. 저희가 분명히 광역단체장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선출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경선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약 지역에 한해서 우리가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것도 당원 단계에 있는 것에 막 반하는 이야기를 툭툭 하세요. 서병수 부산시장을 취약한 지자체장으로 파악하신 거 아닐까요? 아니요, 취약 지역이라는 것은 저희 당이 취약한 지역. 그래서 아하, 이제 후보가 아니라. 호남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만 전략 공천을 할 수 있고 원칙이 경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경선하고 똑같이 정말 왕왕 그런 예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자체장들에 대해서 그냥 개인 의견을 밝힌 거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뒤에서 작업하는 것보다 낫지 않나요? 아니,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맞지 않는 거죠.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 줄 수 있어. 안 주겠어. 아, 공천 안 준다? 안 준다. 이런 아니, 식으로 공천권을 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거. 그다음에 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당원 당규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너무 많이 또 있습니다.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 더 얘기할까요? 사실은 뭐 이거는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 출당 문제인데요. 네. 저는 사실은 출당을 하는 절차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그 절차가 틀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은 당원 당규에 따르면 네. 반드시 최고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최고의 의결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최고의 의결이 필요 없다고 본인이 막 주장을 하셨거든요. 유불리에 따라서 본인이 당원 당규가 정해진 걸 그냥 건너뛰거나 한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실패한 것, 또 우리가 지금 사실은 국민의 지지로부터 멀어진 것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의 어떤 국정농단의 핵심이 법치주의에 위배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이렇게 당원 당규를 무시하는 대표의 이런 월권적 행위가 결국 사당화를 우리 예. 지난번 예전 저 서울시장 선거 때 예.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는데, 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의원님과 제가 오랜 구원이 좀 있습니다. 예, 원수, 외나무다리. 다른 이야기 하기 전에, 그동안 제가 미웠다, 안 미웠다? 단답형으로? 아니 당연히 미웠죠. 네, 미웠다. 예. 네. 그 미웠던 얘기는 다음 기회에 따로 하기로 하고, 예, 오늘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이야기만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외나무다리 시그널 마음에 드십니까? 제가 막 웃긴 했는데요. 가만히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는데 그건 제가 다 생각나지 잊어버렸는데 다 이유만으로 그냥 표결에 붙인 것은 정말 국회의장으로서 이것은 우리 정세균 의장님 제가 좋아하거든요. 의회주의자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어제는 굉장히 실망스러웠고요. 이런 식으로 국회 운영을 하면 결국은 뭐 116명 있는 그러니까 거대가 아니라 일당, 제1야당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고 이것은 협치? 뭐 이거에 전혀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화가 나신 것 같고, 협치는 거꾸로 이제 자유한국당도 안 하고 있는 걸로 좀. 예. 찬성해 주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또. 찬성해드리는 것도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가 찬성 안 하면 법안 통과됩니까? 그러니까, 찬성을 특별히 해주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예. 번번이 저희의 의견을 전혀 안 들어주는 또 여당도 문제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의회는 가장 중요한 게 합의인데 너무 이 국민의당과 이번에도 결국 야합했다고 우리가 다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평가는 아닌 것 같고요. 국민의당이요. SOC 예산 챙겨갔죠. 그리고 이 카톡 문자도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사실은 이제 국민의당만 어떻게 이렇게 돌려서 과반만 넘자 이렇게 가니까 사실은 일야당의 이야기는 무시되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는 과연 의회가 의회로서 작동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또 제가 할 말도 있긴 한데 오늘은 사실 그 얘기 때문에 오신 게 아니어서 그 얘기 듣기만 하고요. 예. 친홍 후보는 그러면 다시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서 김성태 의원이 맞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홍준표 네. 대표께서 이제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친박은 홍문종, 유정 의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친박 의원도 단일화한다는 얘기가 있죠? 두 분도 단일화 노력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인은 왜 안 나가셨어요? 나온다는 얘기가 한참 있다가. 예, 아니 중립 후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본인이 중립을 단일 후보가 되면 되잖아요, 거기서. 거기서 저까지 하겠다고 나서서는 단일화가 되지 않겠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제가 빠져야지 단일화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좀 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으로 단일화 될 텐데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단일화 제안을 받지 않을 것 같아서 본인을 희생하신 거예요? 예? 아니 저는 사실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너무 복잡한 부분을 빨리 교통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단일 후보 지금 룰도 우리가 결국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국민들께 물어보는 여론조사 형태를 취하기로 했거든요. 예. 원래는 책임당원을 하려고 했는데 일반 여론조사로 바꿨어요? 예. 왜냐하면 책임당원 명부를 당에서 줄 수 없다 해서 일반 여론조사로 바꿨는데요. 이제 그런 예가 없답니다. 당 내에서도 무시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중립 후보가.
후보들이. 여당에게. 그래서 저희가 야당의 길을 제대로 걸으려고 중립 후보가 당선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판세는 어때요? 그러니까 친홍, 그리고 친박, 그리고 중립, 친홍도 친박도 왜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장점도 있으시지만 예. 사실은 외연 확대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준표 대표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김성태 후보 개인 자질의 문제입니까? 저는 홍준표 대표의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김성태 후보의 개인 자질은 문제가 없나요? 뭐 그 부분은 각자 의원들마다 성향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생각이 보시기에는요? 저희가 이제 원내대표가 어제 보면 저희가 전략과 전술에서 다 실패했다. 치밀함에서 부족했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어제 있습니다. 예산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과정에서. 결국은 원내대표가 샤우팅만 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새님처럼 앉아서 계산만 해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캐릭터를, 그러니까 정말 치밀함과 또 돌파력과 이러한 것을 다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 어느 한 분, 부자가 된 사람이 없다. 문제가 되는 사람이 없다고도 볼 수 있고 모두들 또 미흡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도 김성태 의원은 있다고 어느 쪽이 생각합니다. 부족합니까? 뭐 김성태 의원하고 친하다고 자꾸 물어보시면 아니, 저희가 제가 이제 자주 나오니까. 김성태 의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다른 후보들이 또 화를 낼 수도 있고. 좋은 점 빼고 예. 나쁜 점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나쁜 것만 기사되잖아요. 김성태 의원은 좋지 않습니까? 친홍 후보가 타격을 입는 건 좋지 않습니까? 뭐 이 정도 하죠. 중립 근데 문제가 있긴 있군요. 보시기에. 아니 뭐 김성태 의원은 이제 뭐 이 돌파력은 있으나 있다. 머리가 없다. 샤우팅은 강하시죠. 네. 샤우팅만 강한 그쪽이 너무 강하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꼭 말씀을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립 후보는 나눠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친박 후보가 2등이 돼서 그렇게- 친박과 친홍이 붙었을 때는. 그럴 예, 경우에. 예. 그러니까 지금 중립 후보의 1차 목표는 2위를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2위를 하면 친박이 친홍을 찍을 수는 없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네. 그럼 당선 가능하다. 이런 예. 로드맵이네요. 네,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결국 대표로 가는 게 뚫릴 수도 있는데 본인은 왜 굳이 안 하셨어요? 제가 한다 그러면 룰이 합의가 잘 안 될 겁니다. 아까 본인이 너무 말씀드린 강력한 것처럼. 후보라서? 그러니까 이 뭐 다른 면에서 강력한 게 아니라 제가 늘 이제 뭐 여론조사 같은 거 하면 제가 그래도 잘 나오는 편이니까 왜 웃으십니까? 예, 제가 10년 전에 직접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때는 네. 친했어요. 그때는 이렇게까지 뻔뻔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의원실에 있을 때 인터뷰할 땐 잘해주시던데 인터뷰 내용은 뭐 별로 그때도 우호적이지 않으시던데 뭐 그 정도는 기사로 나온 거는 우호적이었습니다. 그 정도. 알겠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서울시장 선거 때. 자, 그 얘기 나중에 하고요. 홍준표 대표의 사당화가 문제다. 이런 주장도 하셨는데 뭐 네, 사당화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요. 뭐가 사당화죠? 사당화라는 것, 대표라는 거는 당원 당규에 따라서 당원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데 당원 당규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제만 해도, 어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새로 원내대표 선출되게 되면 원내 사안도 내가 관여하겠다. 근데 저희는 분명히 우리 예.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 예,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는데, 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의원님과 제가 오랜 구원이 좀 있습니다. 예, 원수, 외나무다리. 다른 이야기 하기 전에, 그동안 제가 미웠다, 안 미웠다? 단답형으로? 아니, 당연히 미웠죠. 네, 미웠다. 예. 네. 그 미웠던 얘기는 다음 기회에 따로 하기로 하고, 예, 오늘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이야기만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외나무다리 시그널 마음에 드십니까? 제가 막 웃긴 했는데요.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는데. 그건 제가 다 생각나지 잊어버렸는데. 다 잊어버렸는데, 사실은. 예, 네. 잊어버리실 리가 있나요? 잘못하신 줄 아시는군요. 글쎄요. 자, 오늘은 손님 오셨으니까, 예. 그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현재 당내 경선 구도가 친홍, 친박, 중립 이렇게 3파전이 맞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후보들이 속속 출마 선언을 하고요. 오늘은 그 중립 후보 단일화를 위한 토론회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하고 오늘 내일 이틀 여론조사를 해서 내일 단일 후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중립 후보라면 이주영, 조경태, 한선교 의원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예, 세 분. 근데 그 단일화를 의원님이 주선 혹은 제안하신 거라면서요? 그렇게 언론에 보도됐던데.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는 처음부터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개파 대리전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제 이 당이 안 그래도 힘이 없는데 정말 진정으로 통합이 되어야지 문재인 정부의 힘이 없긴 없습니까? 예, 느끼십니까? 어제도 저희 사실은 좀 이제는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저희를 사실은. 그리고 사실은 어제는요, 신종 날치기입니다. 국회의장이 어제 예산안을, 예. 처리를 사실 이제 저희가 의총하는 사이에 국회를 열어서 표결에 붙였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저께 그 원내대표 3명이 합의한 것은요, 잠정 합의안입니다. 반드시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것은 의총에서 추인을 받아야지 이 제대로 효력을 발생하는 건데요. 저희 의총에서 추인받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세균 의장께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이런 시간도 주지 않고. 열몇 시간 드리지 않나요? 아니, 다시 한번 불러서 정세균 원내대표가 그런 걸 이렇게 주선한 다음에 표결에 붙였어야 되는데, 예정된 시간을 넘겼다는